큰일 났네. 얼굴이 부었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뽐니입니다. 제가 오늘 특별한 촬영을 하러 가는데요. 바로 수중 한복 촬영입니다. 갑자기 웬 수중 촬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조금 있으면 추석이잖아요. 한국의 명절을 맞이해서 한국의 것인 한복을 입고 촬영을 하고 싶었는데 뭔가 그냥 일반적인 한복 촬영보다 조금 더 특별한 그런 촬영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수중 촬영을 예약을 해두었습니다. 근데 어차피 물속에서 찍을 거라 얼굴이 막 엄청 자세히 보이진 않겠지만 수중 촬영이다 보니까 메이크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메이크업 신청을 해놨고요. 제가 수영을 못해서 좀 걱정이 많았는데 헬퍼 비용을 지불해야 하긴 하지만 헬퍼분도 계신다고 해서 수영을 못하는 사람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저는 기초까지 마쳤고요. 그러면 우리 같이 가보도록 합시다. 고고! 나 진짜 뽕디님 찐팬이거든요. 진짜로? 진짜 떨려가지고 열흘 예약 주신 날부터 진짜 잠을 설쳤어요, 정말로. 그 수중 메이크업은 좀 진하죠? 네. 근데 저도 다른 데일리를 하지만 수중은 많이 진하고 약간 무용 메이크업 네네. 같은? 그렇게 다들 하면 정말 베개 베개 한국 무용인데? 한국 무용 각인데? 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시간도 기본 샵보다는 1시간 한 50분에 끝내고 10분 동안 옷 입고 하다 보니까 다른 데일리에 비해 디테일은 살짝 아쉬울 수 있지만 뭐 그렇게 퀄이 떨어지는 건 아니고 근데 어쨌든 사진에 잘 나오기 위한 거잖아요. 네, 근데 또 일반 촬영도 아니고 수중 촬영이니까 막 기초를 20분 쌓고 막 이런 거는 사실 없고요. 두껍고 진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그 수조 너머를 찍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물도 있고 그래서 데일리로 하면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렌탈도 하는데 렌탈 하시면은 포토 모델 이제 다 외부에서 와서 그냥 즐기고 가세요. 그럼 메이크업을 데일리로 하시는데 그런 작업물 보면은 이제 거의 안 보이죠. 정말 생각보다 진하게 해야 하는. 이 샤가 살짝 두터운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수중할 때 이걸 사용합니다. 두껍고 커버도 잘 되고. 그럼 약간 워터프루프 제품들 많이 쓰나요? 아이나 이런 거? 아이라인만 워터프루프고 메이크업 베이스는 일단 유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클렌징 오일로 지우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물에서는 약간 한 겹 벗겨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거 섀도우나 베이스 이런 거 따로 워터프루프 제품을 사용 안 하고 있어요. 또 물속에 들어가면 화장이 한 겹 벗겨져서 눈앞에 보이세요. 뿌옇게. 그리고 측면 위주 촬영이기 때문에 옆에 예쁘게 물에서는 무용하듯이 연사로 찍으시거든요. 따다다다. 그래서 흐르듯이 춤추듯이 이쁜 척을 막 해주시면 되세요. 일반 포토는 그냥 한껏 쫙 찍고 찍고 이렇게 하는데 연사로 찍는구나. 네. 숨도 막 몇십 초씩 참을 필요 없고 한 15초? 10초, 15초? 그리고 산모님들도 많이 오셔서 하다가 힘들면 팍 올라와서 숨 고르고 그렇게 하시면 되세요. 만삭 사진도 되게 많이 찍더라고요. 네, 보니까. 오전에도 다녀가셨어요. 인어공주. 되게 특별한 것 같아요. 그 커플 사진도 네, 그렇고. 맞아요. 진짜 달달해요. 물속에서 서로 괜찮아? 막 이렇게 하고 그런 게 너무 달달하고 추우면 살짝 안아주는데 혼자 밖에서 물속 달달아? 그걸 끝나면 빨리 씻어 감기 들겠다 막 이러면서 너무 달달하더라고요. 물에서 식혀 나가기도 하고 빛 조명에 반사되면은 네. 많이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탈색모 아닌 이상 미디움 컬러 정도는 이렇게 채우고 있어요. 그럼 막 쉐딩 같은 것도 엄청 빡 들어가요? 네, 쉐딩은 정말 돌리고 치고 약간. 근데 조명이 얼굴에 스포트라이트를 때려서 여기 완전 음영 줘요. 이걸 룸마다 조명 있는 방향도 달라요. 살짝 감아주시고. 촬영할 때는 렌즈 빼는 게 좋겠죠? 네네. 눈 혹시 많이 예민하세요? 예민하기보다 제가 눈이 많이 시력이 안 좋아서. 근데 물속에서는 어차피 안 보이셔서 그럼 그냥 빼고. 이따 빼시면 될 것 같아요.
볼 영역을 보통은 이제 눈 떴을 때 몇 미리 막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수중 같은 경우는 일단 너무 멀거나 너무 인상이 진하지 않은 이상 이제 터치하는 여기 정도까지 그라데이션을 하고, 근데 어쨌든 여긴 날아가긴 하는 것 같아요. 그라데이션 정도는. 그리고 눈을 뜨시는 분들도 많긴 한데 눈을 이렇게 휘가닥 이렇게 뜨진 않거든요. 살짝 네. 이렇게 뜨기 때문에 언더 애교살이나 뭐 언더 글리터 이런 걸 해서 해도 막 그렇게 잘 나오진 않으세요. 약간 눈꺼풀 위주로. 점막 이제 컨실러 펜슬로 막 가리고 하시잖아요. 네. 근데 수중은 이걸 약간 미리수를 좀 더 높여서 그리는 게 있어요. 리퀴드나 그런 애들은 그 비늘처럼 벗겨질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물속에서 어프 나와가지고 얼굴을 만지면 안 되는데 만지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좋은 거라도 살짝 벗겨질 수 있기 때문에 젤을 씁니다. 아이라인 꼬리는 눈이 좀 짧으신 분들은 옆에 위주 촬영이라 좀 길게 빼고요. 꼬리는 그냥 눈이 너무 예쁘셔서 라인 잡혀있는 대로 뺐어요. 통으로 붙일 수도 있지만 가닥으로 붙이는 이유가 이제 물에 의해 떨어졌을 때 친구들이 남아 있으라고 그렇게 조각으로 붙여놔요. 보통 한 컨셉인 경우이시면은 이렇게 본인 속눈썹 아래에 붙여드리는데 컨셉이 2개거나 3개시면은 본인 속눈썹 위에 붙여서 풀을 덧칠을 해드리고 있어요. 아, 메이크업 바꾸면서 또 떨어질 수 네. 있어서 그런가요? 네, 그래서 본인 속눈썹 위에 붙이고 풀로 그 사이사이를 스파츌러로 좀 떠서 메꿔줘요. 여기 네. 보니까 작가님, 대표 작가님 두 분이 스타일이 완전 다르신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여기 샹들리에 작가님이랑 스케르잔도 작가님이 계신데 일단 대표님은 남성분이시고 잔도 작가님은 여성분이시고 아이때도 다르시고 잔록 작가님은 네, 명화 같은 사진을 많이 맞아요. 찍으시더라고요. 저 나중에 음. 그것도 찍어보고 싶어요. 팬층도 완전 두터우시고 예약도 완전 잘 마감되고 대표님은 정말 사람들이 못 따라하는 퀄리티의 사진인 것 같아요. 근데 옆에 위주 촬영이라 뭐 여기를 막 그렇게 막 세우는 그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언더 마스카라는 안 하는 편이에요. 아, 번질 수 있어서? 조금 가로 느낌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고객님마다 원하시는 색도 다르고 입으시는 의상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오셔서 화려한 거 좋아하신다 그러면 아이라인 쭉쭉 빼고 막 섀도우 쭉쭉 올리고 하는데 너무 자기가 아닌 것처럼 하지 말아달라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또 그거에 맞춰서. 그리고 이것도 여기서부터 눈앞에 이렇게 얼굴 길거나 뭐 혹은 뭐 동안으로 보이고 싶으시면 여기다 딱 박잖아요 우리가. 네. 여기는 옆에 이렇게 뺨을 감싸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근데 너무 이제 볼터치가 날라가 있으면 작가님께서 이렇게 포토샵으로 도와주세요. 이거는 뭐 풍성해 보이기보단 본인 속눈썹과 조금이라도 엉겨 있으라고 그려줍니다. 가르마도 가운데로 바꿔드리거든요. 네. 유튜브에 쪽머리 나가도 괜찮으세요? 네, 상관없어요. 한복하면 쪽머리가 그럼. 매력이잖아요. 맞아요. 약간 정석 느낌? 맞아요. 1차 반묶음을 하고 그다음에 똥머리를 만져요. 그냥 포니테일로 하나로 묶으면은 풀리고 처질 위험이 좀 있어서. 하긴 물 먹으면 머리가 또 무거워지잖아요. 네, 그쵸? 이렇게 보이실까요? 보이세요? 이렇게 따서? 네. 약간 어피할 때 쓰는 그다음에 이렇게 따고 여기 망에 감싼 친구를 똥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아프신 말씀하세요? 네. 끝나고는 핀 같이 뽑아드려요. 네. 괜찮으세요? 네. 인어공주나 코스프레 하시는 분들은 통가발 많이 착용하세요. 그럼 가발이 안 떨어져요? 핀을 정말 추추추추. 오. 뭔가 나으시고 쟤네들은 막 초록색 이런 거요. 이거야? 그거 이쁘죠? 이거가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뚫는 거랑 아프면 말씀해주세요. 네. 궁금하시지 않아요, 그게? 네, 보고 싶어요. 소품 진짜 많다. 우와. 예쁘다. 오늘 입으신 한복 맞으시죠? 네, 맞아요. 이런 식으로.
하나에 8개 주면 이렇게 패드를 챙겨왔어요. 여기서 촬영 끝나고 세안할 수 있다 그래서 씻을 수 있다 그래서 씻고 나서 간단하게 집에 갈 때 너무 좀 얼굴이 건조할까봐 간단하게 케어할 수 있도록 패드랑 크림을 챙겨왔습니다. 갑자기 너무 태초의 자연인이 됐네. 크림은 샘플. 여러분, 저는 집에 돌아와서 밥도 먹었고요. 이게 수중 촬영 끝나고 나니까 갑자기 엄청 허기지고 체력이 훅 다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돌아오자마자 진짜 밥을 흡입을 하고 세수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일단 스킨케어부터 해줄 건데요. 벨라몬스터 스트레스 아웃 솔루션 패드, 일명 당근 패드 사용해줄 거예요. 벨라몬스터 패드들 되게 유명하잖아요. 패드 맛집 벨라몬스터인데 그중에서 가장 유명한 약간 대표 간판 패드라고 할 수 있겠죠? 요즘에 진짜 시중에 정말 많은 당근 패드들이 나오는데 이게 오리지널 원조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나온 지 몇 년 됐잖아요. 제가 몇 년 전에도 그래서 영상에서 추천해드리고 소개해드린 적 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실까요? 이게 근데 요번에 리뉴얼이 됐대요. 근데 리뉴얼 되면서 이 제형 용량도 더 많아지고 이 용기가 엄청 편하게, 간편하게 좀 사용할 수 있게끔 리뉴얼이 됐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뚜껑을 그냥 열어서 사용할 수 있고 이 뚜껑 안쪽에 이 집게가 내장되어 있다는 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필오프 스티커가 붙여져 있는데요. 여기 뒷면에도 붙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다 쓰고 나면은 되게 편리하게 분리수거를 할 수 있게끔 도와줘서 그 점이 진짜 좋았어요. 이런 거 사소한 거 하나하나 좀 신경 쓰는 그런 마인드 아주 칭찬합니다. 일단 닦으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당근 패드는 피부 요철이나 트러블 케어나 그리고 거기에다가 적당한 수분 공급까지 그 피부 고민의 전반적인 부분을 좀 케어해주는 그런 패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피부결을 좀 매끈하게 관리하기 좋은 제품? 이게 패드 원단을 먼저 보시면 엠보면 그리고 플랫면 두 가지 면으로 돼 있어서 각질 케어는 물론 보습 케어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저는 피부가 좀 얇은 편이라서 이 플랫면으로 전반적으로 좀 닦아주고요. 그 다음에 요 엠보 면으로는 좀 피지가 많이 올라오거나 화이트헤드가 잘 올라오는 코나 요 턱, 요쪽을 좀 부분적으로 조져주는 편입니다. 이게 약간 화이트헤드 집중 공략에 진짜 좋더라고요. 보시면 패드가 꽤 커요. 이렇게. 이게 7cm래요. 그래서 이게 큼직하니까 되게 빠르게 간편하게 사용하기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를 얼굴을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 닦아내줬으면은 이거를 그냥 버리지 말고 이렇게 목도 한번 쓸어주고 귀 뒤에도 쓸어주고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팔꿈치 있죠. 이런 데도 이렇게 쓸어주기 되게 좋습니다. 당근 패드니까 당연히 당근 추출물이 들어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단순히 그냥 당근 추출물이 아니라 당근씨 오일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게 은은하게 윤기 돌면서 좀 끈적이지 않게 그런 수분감으로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근데 당근씨 오일에다가 병풀 추출물 그리고 아하 각질 케어에 좋은 아하가 0.2%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부 요철 3대 장애인 각질, 피지, 화이트 케어에 아주 좋아요. 그래서 약간 덕분에 촉촉하면서도 좀 매끈하게 그렇게 관리하기 좋을 만한 제품이에요. 거기에다가 약산성, 저자극 테스트, 여드름성 피부 사용 적합 테스트까지 완료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저처럼 좀 민감한 피부, 혹은 여드름성 피부인 분들까지 사용하기 좋을 만한 제품이에요. 이번에 올리브영에 입점을 했다고 해요. 올리브영 입점 기념으로 올리브영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특별
기획 세트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해요. 한절기 각질 파티로 메이크업이 자꾸 들뜬다 하시는 분들, 오돌토돌 좁쌀 파티 때문에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이거 아임프롬 피그 부스팅 에센스 쓸 거거든요. 이게 여름에는 조금 묵직한 느낌이 있어서 사용을 중단을 했다가 처섬해지기 지난 후에 바로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임프롬 피그 부스팅 에센스랑 요거 코스메 셰프 뷰슐랭 파우더를 섞어서 발라줄 거예요. 자, 이렇게. 그리고 이 코스메 셰프 뷰슐랭 파우더는 비타민C랑 콜라겐 펩타이드 성분이 들어가 있는 파우더 제품이라서 이렇게 에센스랑 그리고 크림 이런 데 섞어 바를 만한 제품이에요. 비타민 제품을 써보고는 싶은데 끈적이는 느낌이 싫어서 못 쓰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파우더 제품 한번 써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고 지금 이렇게 두 가지 조합만 발라도 꽤나 묵직하거든요. 그래서 마무리로 미스트 한 번만 뿌려주고 마무리를 할게요. 니들리 시카치드 릴렉싱 미스트. 마무리로 미스트를 뿌려주면 좀 지금까지 바른 제품들이 날아가지 않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좋더라고요. 스킨케어 다 하고 이렇게 미스트로 한번 코팅해주시면 속건조 잡는데도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이렇게 스킨케어는 마쳤고 오늘 수중 촬영할 때 그런 겪었던 느낌 같은 거라도 말씀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메이크업이 굉장히 진합니다. 근데 저는 메이크업이 진하다고 이미 인지를 하고 가긴 했는데 그래서 무용 메이크업? 한국 무용 메이크업 수준으로 진할 줄 알았는데 제 생각보다는 엄청 진하진 않았어요. 저는 또 샵에서 아이돌 메이크업을 많이 받아봤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아이돌 메이크업도 못지않게 진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생각보다는 안 진하네 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근데 평소에 그렇게 메이크업을 받아보지 않았거나 평소에 좀 내추럴 메이크업을 많이 하거나 그런 분들은 조금 너무 진한 거 아니야? 경극 아니야?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수조가 엄청 깊지 않아요. 제 키가 159인데 까치발 들고 서면 발이 닿는 정도? 그 정도? 한 요 정도까지 오더라고요. 그래서 물이 엄청 깊지 않기 때문에 생각보다 무섭진 않았습니다. 물에 있다가 나오면 코로 물을 바로 흥 하고 내뱉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못 하겠는 거예요. 그 타이밍을. 그래서 그때 흥 하고 내뱉지 않으면 코로 물이 다 넘어가면서 머리가 엄청 아프고 기침도 엄청 나거든요. 근데 그래도 제가 가기 전에 촬영하기 전에 그 수담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다른 분들의 사진을 보면서 포즈를 되게 많이 좀 관찰을 했어요. 근데 되게 약간 손을 막 이런 식으로 약간 이렇게 무용하듯이 손을 이렇게 많이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사진 촬영하기 전에 작가님께서 다 교육을 해주시긴 하시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거를 많이 보고 간 게 도움이 됐는지 저는 25분 만에 촬영이 끝났어요. 어차피 밖에 전문가들이 있고 옆에 헬퍼님도 계시기 때문에 생각보다 무섭진 않았어요. 근데 다만 안에서 숨을 오래 참아야 되는 게 조금 힘들었다. 호흡 조절이 좀 힘들었다. 사람이 그냥 프로필 촬영만 해도 힘든데 물속에서 수중 촬영을 하니까 진짜 끝나고 나면 기운이 쭉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좀 멀리서 이동하시는 분들은 초코바 같은 거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오늘 이렇게 저의 수중 한복 촬영 브이로그는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는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요.